안녕하세요. 영숙고등학교 3학년 부장 강명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입학 전형을 보면 모집 인원이나 기타 전부 다 보면 서울뿐만 아니고 안성 캠퍼스까지 같이 해가지고 모집 인원을 적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 캠퍼스만 별도로 따로 아마 좀 적어서 이렇게 내용 분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달라진 부분, 그 다음에 올해 어떤 특이한 점, 이게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는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 해당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장 추천 전형, 그 다음에 다빈치형 인재, 탐구형 인재, 이 전형 자체가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작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조금 줄었다. 어디 부분 좀 줄었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부분에 모집 인원이 조금 줄은 부분이 좀 있죠. 예, 줄고 학교장 추천이 조금 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빈치나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을 정도, 이 정도로 아마 분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작년과 크게 변함이 없다. 수능 체제도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정말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에 준해서 아마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하면 일단 전체 이제 지원자의 한 80% 정도가 2등급 이내 학생들이 지원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아니면은 광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대학이다. 왜냐? 중앙대의 공대나 아니면 중앙대 자연계열 쪽 부분을 보면 특목고 학생들이 중앙대보단 차라리 이제 건대 쪽으로 좀 더 지원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게 아니면 과거 학생들이 굳이 중앙대까지 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대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모집 단위, 모집 인원 이걸 보면 요 부분을 본다면 스카이 사선이라고 부르는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한양대, 그 다음에 서강대 이 6개 대학에 떨어진 학생들을 우리가 모두 받아줄 수 있다라는 형태로 전형 계획을 짰다고 아마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지금 학생부 교과나 추천 이런 종합 전형에서 녹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찬찬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영석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등급대 후반 학생들이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학입니다. 그러면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학생들이 중앙대 지원을 하면 좋으냐? 일단 등급대는 1등급 되어야 됩니다. 2등급 대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탈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등급 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일단 학생이라면 사실상은 가장 유리한 전형은 수능 체제를 노릴 수 있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면 1등급 대 학생들 중에 수능 체제가 안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능 체제가 안 되는 학생은 1.8등급 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한 1.8등급 대 이하, 그러니까 1.7 얼마 정도까지만 다빈치 전형 인재를 노려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그러면 사실상 보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총 전형은 4가지인데 우리 학교에서 노려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체제가 되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안 되는 학생들은 다빈치형 인재인데 이것도 2등급, 1등급 대 후반까지는 안 되고 1등급 대 중반이라 부르는 1.6이나 1.7대 정도까지만 수능 체제 안 되는 학생들이 좀 노려볼 만하다. 그 외에는 1.8등급은 어떨까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대 전체 인원의 한 80%가 다 뭡니까? 2등급 이내죠. 평균이 1.7에서 1.8이에요. 평균이 1.7에서 1.8이라고 보면 사실상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1.8등급대 이유가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대학이 중앙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을 간단하게 보면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도 합격자 그 평균 등급을 보면 생명과학과가 이제 1.4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환경 뭐 건설환경 플랜트가 있는데 여기 한 2.3등급 정도 됐어요. 요 정도 사이가 이제 교과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로는 어느 정도 1등급 때 후반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1.7 이하가 아니면 1.8이지만 1.7등급 대한 정도까지가 아니면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학교마다 서울대 직윤을 좀 쓰죠. 저희 학교도 뭐 서울대 직윤은 당연히 2명씩은 쓰지만 직윤을 받을 가능성 있는 애들이 한 4-5명 정도 되죠. 이 4-5명 정도 되는 직윤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학생들은 어떤 일단 전략을 좀 세워두냐. 사실 직윤을 받는다는 거는 서울대 그 다음에 연대 고대를 쓴다는 뜻이고 그 밑에 이제 서강대나 성균관대 정도에서 하나를 쓰거나 그 다음에 한양대를 쓰고 그 외 중앙대 정도까지 쓸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 서울대 직윤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사실상 뭐 수능 체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안정적인 수능 체제가 유지가 되는 학생이면 뭐란다 학생부 교과를 지원하는 게 낫습니다. 항상 서울대보다 그래도 어디 보면 중앙대가 체제 맞추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이유는 이제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학생부 교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체제 맞추는 게 서울대보다는 조금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직윤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학생들은 뭐 한다? 되도록이면 학생부 교과 지원을 하는 게 낫다. 자, 그리고 올해 큰 이슈가 하나 되고 있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도 있지만 사실 작년 말부터 두산하면 이 두산그룹이 이제 되게 많이 휘청거리고 있죠. 두산하면 중앙대거든요. 그래서 중앙대 빨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어 현재 두산그룹이 중앙대 매각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내신대 가장 최상위권 학생들이 과연 지원을 할까 두산까지 조금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원할까 차라리 경희대나 아니면 건대를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순위로 가장 안전한 걸 하나 생각을 한다면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중앙대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재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 해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약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중앙대의 총 4가지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도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322명을 뽑으며 학생부 교과 100%의 수능 체제가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면 뭐와 비슷하냐면 고려대 학추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학추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 중앙대가 머리를 잘 쓰는 게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에 탈락하는 애들을 여기서 다 받겠다는 뜻이에요. 학생부 교과로 받기 때문에 거의 그 고려대와 수능 체제가 유사해요. 고려대보다 조금 쉽죠. 예, 고려대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애들을 중앙대에서 다 받아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좀 드리면 학생부 교과 70%랑 비교과가 30%긴 하지만 출결이랑 봉사가 요 정도까지면 만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대 정도 올 정도면 미인정은 거의 없고 봉사도 3년치 25시간이면 사실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은 학생부 교과가 70% 반영이지만 거의 100%와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다? 결국은 내신 성적에다가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이고 키포인트다.
자, 인문 같은 경우 국수 0, 뭐 4, 과탐 다 되지만 결국 3합 6이고 자연이 중요해요. 자연은 국어, 수학, 영어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과탐 2개 합이었죠. 2개 합이었지만 중앙대 같은 경우는 과탐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가 또 의미하는 게 아까도 고려대보다 조금 낫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대가 추구하는 게 지금 탐구 영역에서 원 하나, 투 하나를 지금 합해가지고 2등급 이하야 되죠. 그러다 보니 과탐에서 3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과탐에서 탐구 영역 1과 탐구 영역 2를 하나씩 선택을 할 텐데 탐구 1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좀 나와도 탐구 2가 1등급 나오기 어려워요. 보통은 여기서 3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수생들 때문에 3등급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지금 이 탐구 하나만 반영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재학생들이나 서울대 고대 학생들이 탐구 영역에서 1등급 하나를 받을 가능성이 꽤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3합6을 맞춰 주세요라는 얘기예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아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아서 작년 경쟁률이 12대 1이었지만 실질 경쟁률은 6대 1이었어요. 결국은 절반이 뭐 하더라?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더라. 거기다가 충원율이 한 2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하까지 고려하면 12대 1 정도면 얼마에 해당하나? 한 4대 1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는 어떤 학생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쓰면 좋으냐?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1등급 대 중후반까지 다 가능합니다. 예.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수능을 재학생이 잘 보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작년보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대거 못 맞출 학생들이 조금 생길 가능성이 높다. 높다는 얘기가 뭘까요? 결국은 교과로 안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거에다가 작년보다 전체 인원수가 한 5만 명 줄었거든요. 예. 전체 인원 현역 일명 재학생이 5만 명 정도 줄고 코로나로 수능 체제를 못 맞출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안해서 학생부 교과를 안 쓰고 안 쓸 확률이 높은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과 전형이 작년에 12대 1이었으면 아마 올해는 12대 1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한 10대 1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추측입니다. 10대 1 정도 예상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인 경쟁률 한 3대 1로 예상합니다. 3대 1로 예상을 하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그러면 1등급 때 중후반 학생들이 뭐 서울대 지금 받은 학생은 6순위로 지원하는 게 낫습니다. 중후반 학생들이 지원을 해볼 만한 전형이다. 후반까지 가능하고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2등급 초반도 조금 재작년 한 2년치의 어떤 내신 등급대를 비교해서 추합까지 가능한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2등급대 초반까지는 좀 지원을 전략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추합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학교장 추천인데요. 학교장 추천은 작년과 또 비슷합니다. 125명 모집에 학생부 교과가 60% 반영되고 서류라는 부분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끝나는 전형입니다. 면접이 없기 때문에 끝나는 무슨 전형이다? 죄송해요. 이게 학교장 종합이 아니라 학교장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예, 교과 전형입니다. 전체 이제 서울만 지금 합니다. 서울만 하면 학교별로 최대 3명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능 체제죠.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내신 최상위권, 즉 1.5등급 대 이내죠. 1.4 얼마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등급 대
학생들의 어떤 비교과 지원이 가능한 비교과가 지원이 가능하게 이제 맞게 되어 있다면 무슨 뜻이냐면 학교장 추천 이 중앙대 학교장 추천은 지원 가능한 과가 몇 개 안 돼요. 여기 살펴보면 영어 영문 공공인재 미디어 커뮤니 다 높은 과죠. 경영 경제 기계 에너지 시스템 융합공학 간호인데 지금 딱 봐도 굉장히 뭐하는 과들이다 선호하는 과들이죠.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들로만 모집되어 있는 게 뭐다 중앙대 학교장 추천이다. 이렇게 지원한 가능한 과 중에 이 비교과가 요구와 조금 맞춰져 있는 애들 실질적으로 조금 이쪽 서류가 지금 40%나 되기 때문에 비교과적인 부분이 이쪽 부분에 전공적 합성이라고 부르는데 전공적 합성 이쪽에 조금 맞춰져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떨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과가 없네요. 그러면 사실상 지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성적이 훨씬 더 좋아도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론을 좀 볼게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내신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학교적 추천 전형을 쓸 때는 교과 전형의 어떤 과 합격 내신을 비교해서 이보다 훨씬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학교적 추천은 어떤 애들이 썼느냐? 당연히 한양대 떨어진 애들을 중앙대는 받고 싶겠죠. 왜냐하면 한양대는 모두 다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한양대 수능 체제가 없는 교과 전형이 있잖아요. 그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저거 보면 한양대 교과입니다. 한양대 교과가 한 1.0에서 한 1.2 정도까지 거의 간다고 요 정도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추합 고려하면 요 정도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거든요. 합격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학생들이 과연 중앙대에 굳이 요 학교장 추천을 쓸 필요가 없죠. 당연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다? 한양대 붙으니까. 그러니까 한양대 붙는 애들은 교과로 붙는 애들은 당연히 학교장 추천 안 써요. 중앙대에. 그러면 중앙대는 어떤 애들이 서는 학교장 추천에 1.2등급 때지만 조금 우수한 과들 여기 말한 이 과들이죠. 그래서 이런 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2등급이나 1.1등급 후반, 1.2등급 대 중반부터 몇 등급까지 한 1.4등급 대 정도까지 중에 이쪽 과는 마음에 드니까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뭐하더라?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 뭐다? 아까도 말씀드린 게 중앙대 같은 경우는 스카이 서성한 애들 중에 떨어진 애들 다 받고 싶은 전형이라고 했죠. 그렇게 전형을 짰다고 했죠. 그래서 서울대로 치면 일반 전형, 연대로 치면은 면접형, 그 다음에 한양대로 치면 학생부 이제 뭐 교과 전형, 내신 극강이겠죠. 그런 학생부 교과 전형, 거기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을 다 받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학기장 추천에 좋은 과들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학교에서는 1.4등급 대 중에 1.4등급, 1.3등급 대 중에 지원 가능한 과들이 여기 안에 있다면 한번 써볼 만하고 그렇지 않다면 학생부 교과를 써야 돼요. 알겠죠? 교과를 쓰거나 아니면 뭘 쓴다? 그 다음에 있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와서 이제 교과 다음에 종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인데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마당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은 한우물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무슨 뜻이냐? 마당발이잖아요. 마당발이 뭐냐면 여기저기 다 마당발처럼 이게 다 잘하는 학생들을 뽑고 싶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 한우물이죠. 뭔가 하나에 아주 집중적으로 잘 하는 학생들을 뽑고 싶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빈치형 인재도 서류 100%의 면접을 비시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이고 평가 요소를 보면 알지만 학업 역량,
지적 탐구 역량, 종합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5가지를 골고루 5개가 보죠. 그래서 내신이나 학업 역량 내신이겠죠. 학교 활동, 그다음에 수상, 비교과 활동들, 봉사 이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만다 평가해 보겠다. 이해되시죠? 때문에 전문적으로 약간 탐구가 부족하더라 해도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탐구가 부족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는 좀 떨어질까요? 특목고 애들보다는 분명히 탐구 부분에 어떤 쓰여있는 학생부 쓰여있는 부분이 좀 떨어져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 때문에 탐구한 게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공률 값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쓰면 좋으냐? 1.7등급 대 미만 정도. 근데 1.7등급 대 미만이라고 했지만 1.7등급 대 초반, 1.7 얼마 정도까지는 아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고 그다음에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이 갖춰져 있다면 붙을 가능성이 꽤 높더라.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형 인재보다는 내신 성적이 굉장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쓰지 않는다? 이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지원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정말 낮습니다. 예, 정말 낮고요. 대부분의 다빈치형 인재는 이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고 학생들의 수능 최저가 안 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앞에도 얘기했던 학생부 학교장 추천을 쓰기는 조금 애매한 학생들의 어떤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등급 때는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일반계 고등학교 2등급 때 중반까지 합격한 학생들이 아주 극소수 있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합격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신 비중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탐구형 인재인데요. 탐구형 인재는 다빈치형보다 조금 많이 뽑죠. 한 500명 좀 넘게 뽑고요. 특목 학생들 받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다음에 서류 100%의 면접을 미시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평가 요소를 좀 보시면 알겠는데 위에 거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다빈치랑. 학업 역량 20 똑같죠. 근데 지적 탐구 영역 30이죠. 조금 높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30이에요.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과 인성은 10씩이죠. 결국은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다?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요구된다. 어떤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전공에 집중적으로 뭔가가 탐구 부분이 같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으냐? 당연히 다빈치형 전형에 비해서는 이 종합적인 역량을 조금 덜 보죠. 20이 아니니까. 적게 보는 대신에 그 과의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돼요. 잘 돼 있어야 되고 요거 어떤 학생들이 주로 쓰느냐 보면 특목고랑 자사고, 특히 이 특목고도 사실상은 누구냐면 외고 학생들이에요. 뒤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외고 학생들과 자사고 학생들이 이 다빈치형 인재 전형보다는 어디에 쓴다? 탐구형에 지원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합격자 내신 평균이 이 위에 있는 다빈치형보다는 탐구형 2등급 대 이렇게 막 돼 있어요. 어떨 때는 3등급 대도 있는데 나 2등급 대고 3등급 대인데 그럼 탐구형 인재 써야지. 이거는 탈락의 지름길입니다. 여기는 탐구형 인재는 사실상 쓰면 안 돼요. X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거의 다 합격한다? 특목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쓰고 싶다. 그러면 1등급 때 중후반의 내신 성적을 일단 가지고 있고 교내 학업 관련된 수상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과제 연구 잘 돼 있고 탐구, 뭐 독서 등등 해가지고 이 지적 탐구 활동이랑 부분이 굉장히 학생분의 자기소개 잘 나타냈어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써볼만 하지만 되도록이면 여기보다 어디 쓴다? 다빈치형 인재에 조금 더 맞더라.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다빈치형 전형은
학업이랑 교내 활동이 균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런 마당발형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탐구형은 뭐다?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력 있게 파고들어 심도 있는 학습을 한 한우물형이다라고 보시고요. 그럼 사실은 공학 계열이랑 그다음에 외고가 있는 어문 계열이랑 조금 이제 여기서 보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공학 계열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공학 계열은 계열 특성상 자기 주도성보다는 어떤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학업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 학생들 중에 학업 역량도 되어 있고 지적 탐구 역량도 되어 있고 전공에 대한 뚜렷한 어떤 활동들입니다. 있다면 이 탐구형 인재 전형에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탐구형 인재 전형에 쓸 수 있는 전형은 사실상 공학 계열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외에는 쓰면 안 돼요. 안 된다. 유일하게 이제 쓸 수 탐구형 인재 유일하게 쓴다면 공학 계열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요것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빈치형 인재는 학업이랑 활동이 반반이죠. 50대 50이고 탐구형 인재 전형은 학업대 활동이 80대 20이에요. 학업이 80인데요? 라고 되어 있죠. 요때의 학업은 내신 성적이 아니고 뭐다? 비교과를 통한 이 학업 역량이에요. 일명 전공 적합성이죠.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비교과 학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높게 보죠. 예. 자, 마지막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요것도 맨 마지막 먼저 볼게요. 모집 인원을 사실 이제 살펴보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탐구형에서 인문계열 굉장히 많이 뽑아요. 다빈치형 인재보다. 그 다음에 교과형보다. 이런 순서고요. 자연계열은 다빈치가 훨씬 더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탐구형을 뽑고 교과형을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즉 뭐냐? 탐구형에서 이제 인문 계열의 모집 인원이 굉장히 높죠. 결국은 누구 뽑겠다? 외고 학생들을 어디서 뽑겠다? 탐구형에서 뽑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탐구형은 유일하게 공학 계열이 아니면 쓰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이유가 어문 계열은 어디에만 있다?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많아요. 거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뽑기 때문에 외고 학생들은 막다 뽑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탐구형에서의 어문 계열은 절대로 뭐한다? 지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생명공학 계열 부분은 뭐다?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만 뽑아요. 그래서 자연 계열은 좀 약간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공학 계열만, 사실 공학 계열도 다빈치가 나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또 특히 나는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다. 어떤 부분? 전공 적합성과 뭐 학업 역량, 직접 탐구 이런 부분 활동들이 다 잘 돼 있으면 공학 계열은 탐구형도 넣어도 된다. 다빈치여도 넣어도 되고 탐구를 넣어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해보면 중앙대는 일단 2등급 때는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 그럼 어떤 애들이 쓰느냐? 1등급 대 중에서 수능 체제가 되면 교과, 그리고 수능 체제가 안 되면 1.4 얼마까지만 어디 쓴다? 1.4등급 때까지 중에 수능 체제가 안 되면 학교장 추천. 그 다음에 1.4등급 대에서 한 1.7등급 대 초반까지는 어디를 쓰는 게 좋다? 되도록이면 다빈치형 인재 전형. 여기를 쓰면 좋다. 그럼 1.7등급 대 중후반, 1.8등급 때는 아예 그냥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중앙대는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중앙대 입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